자, 이번 시간에는 스텝 3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앞에서 코시-슈바르트 부등식 하면서 비슷한 문제를 봤죠. 근데 이 문제는 코시-슈바르트 부등식 문제로 풀면 안 되고 순수하게 함수의 형태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요 함수 보이시죠? 요 함수를 gx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함수를 hx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fx라고 하는 함수는 두 함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되겠죠? 그리고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무리식이 나오게 되면은 무리식 또는 무리함수가 나오게 되면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1-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1 플러스 x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x의 범위가 제한됩니다. -1과 1 사이에서. 자,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x축, y축이 있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gx부터 그려볼까요? 자, 1,0을 지나고 있죠. 대략 이 정도 잡겠습니다. 1,0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요 hx라고 하는 그래프는 -1,0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대략적으로. 자,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 합이죠, 합. 그리고 fx는 -1에서부터 1까지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1은 지금 보시면 여기죠. 여기. 그 다음 1은 여기죠. 이렇게. 그래서 요 범위에서만 -1에서부터 1 범위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개를 더한다고 했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 -1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요 함수값 0과 요 함수값을 더하게 되면 당연히 얘가 되겠죠. 얘와 얘를 더하는 겁니다. 그럼 1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함수값과 이 함수값을 더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지점에 오겠죠. 그리고 어떤 중간 지점, 대략적으로 이 정도 보시게 되면은 이 지점과 이 지점의 y좌표를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높이와 요 높이를 더하면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 말은 여기서 요 높이만큼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은 여기 0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0에서는 gx와 hx 둘 다 1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1, 1 두 번 더하면 되니까 이만큼 올라가겠죠. 이 정도. 그죠? 그러니까 0에서는 1, 1 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여기고 -1에서 그다음 1에서 이 지점이니까 그래프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1과 1 사이에서만 제한됩니다. 자, 그러면은 최대는 당연히 어디서 나올까요? 0에서 나오고 최소는 -1과 1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의 지점이 지금 2였죠? 이게 0,2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얼마일까요? 여기는 1을 넣어주게 되면은 얼마죠? 1을 넣어주게 되면 사라지고 루트 2가 되겠죠. 여기가 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최대값은 2가 되고 최소값은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2루트 2라고 하는 게 맞겠죠. 물론 지금 이 그래프를 두 함수값을 더한다. 이게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fx를 양변 제곱해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두 함수의 합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풀어주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문장이 아주 길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래프만 딱 봐도 풀기 싫게 생겼죠. 근데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제가 그 유리함수에서도 한번 강조했었죠.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게 fx예요. 요게 f의 역함수입니다.
그러면 fx와 역함수가 나와 있으면 반드시 중간에 y는 x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얘가 gx, 얘도 g의 인버스 x입니다. 역함수입니다. 아, 그러면 중간에 y는 x가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그 y는 x가 q를 지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대칭이 돼야 되니까. 자, 그 다음 이 점과 이 점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역함수 관계니까. 그 말뜻은 이 점이 대칭이라는 말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x3, y3가 뭐와 같다? 요 두 개의 좌표의 위치를 바꾼 y1, x1과 같을 겁니다. 결국 여기서 x3가 y1과 같고 y3가 x1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y는 x이기 때문에 q라고 하는 지점이 이 y는 x를 지나갈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x2와 y2가 서로 같을 거다. y는 x 위에 있으니까.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질문을 보니까 기억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다. y2가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다. y2의 위치를 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y2는 지금 여기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가 y2입니다. 그런데 1은 알겠어요. 1은. 그러니까 y2가 1보다 작다라는 거는 알겠죠. 그런데 2분의 1이 어디서 나오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기 그림을 가만히 보세요. 주어진 그래프를. 여기 1과 1, 좌표가 나와 있죠. 이렇게 상수로 나와 있는 좌표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소리입니다. 출제자의 의도가.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점과 이 점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세요. 연결해 보게 되면은 이 노란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근데 얘가 지금 y는 x예요. 그러면 이 교점 구할 수 있겠죠. 이 교점을 구해보게 되면 x랑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랑 같다고 놓으면은 x 값이 2분의 1 나오겠죠. 근데 요 지점의 x좌표가 2분의 1이다라는 소리는 y좌표도 2분의 1이다라는 소리일 겁니다. 그래서 y2의 위치는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다라는 게 확인이 돼요. 그러면 기억은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니은. 이런 말이 나오면은 뭘 생각을 하라고 했죠? 자, 이렇게 그래프가 복잡하게 나와 있는 이런 형태에서는 반드시 뭘 생각해야 되느냐? 기울기, 넓이, 비례식 등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x1 곱하기 y1과 x3 곱하기 y3 넓이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x1 곱하기 y1은 이렇게 해서 요 지점, 요 파란색의 넓이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x3와 y3를 곱한다는 소리는 자, 이 부분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할까요? 자, 이 부분의 넓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두 사각형의 넓이를 비교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점과 이 점이 서로 대칭이죠. 그 말뜻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와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가 서로 같을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두 직선 PQ와 QR의 기울기의 곱이 1이다. 자, PQ 요 기울기와 요 기울기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자, D극 같은 경우는 먼저 PQ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나요? 요 기울기는 자, x2, y2에서 x1, y1 사이의 기울기입니다. 먼저 식으로 이해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x2-x1 분의 y2-y1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QR의 기울기, 요 기울기는 이렇게 되겠죠. 곱을 물어봤으니까
x3 마이너스 x2분의 y3 마이너스 y2죠. 자, 근데 이게 기울기의 곱이 1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려고 하면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했냐면 이 좌표와 이 좌표가 같다. 이렇게. 그 다음에 x2와 y2가 같다라는 걸 아직 이 문제에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곱해서 1 되려고 하면 왠지 이거의 역수가 이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여기 y3 보이시나요? y3가 뭐랑 같냐면 x1과 같습니다. 그죠? 그럼 이걸 x1이라고 바꿀 수 있고 얘는 x1 그 다음 y2는 x2와 같습니다. 그럼 얘는 x2로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 x3 지금 얘와 얘가 같아야 됩니다. 그럼 x3는 뭐와 같나요? y1과 같습니다. 얘는 y1 그 다음에 x2는 y2와 같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쪽 여기 있는 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서 마이너스를 꺼내고 여기서 마이너스를 꺼내게 되면은 이거의 역수인 거 보이시나요? 그죠? 여기서 마이너스를 꺼내게 되면 x2 마이너스 x1이죠. 여기서 마이너스를 꺼내면 y2 마이너스 y1입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1 돼 버리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다르게 이해하는 방식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 보시면은 결국은 이 직선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를 곱하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점과 이 점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만약에 ax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이 직선의 역함수겠죠. 그럼 역함수의 기울기를 구해보게 되면 a분의 1 됩니다. 그래서 얘와 얘 기울기를 곱하게 되면 무조건 1 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돼야 돼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일이나 수2를 갔을 때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수1을 봤을 때 이런 형태의 문제는 심심치 않게 킬러 문항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열심히 봐놔야 되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식을 조금만 변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벌써 힌트가 나옵니다. 뭐냐면 11승, 12승 보이시죠? 저런 거는 뭔가 규칙이 있다라는 소리겠죠. 자, 그럼 어떻게 변형하느냐? 힌트를 잡으실 때 루트 안에 있는 식을 변형하기는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이쪽을 변형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x 빼기 1 보이시죠? 그럼 이쪽에서도 x 빼기 1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기 y 빼기 2 보이시죠? 그 이쪽에서도 y 빼기 1을 만들고 z 플러스 1 이쪽에서도 z 플러스 1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적어 주는 거예요. x 빼기 1 더하기 y 빼기 2 더하기 z 플러스 1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플러스 1은 여기 있죠. 괜찮은데 빼기 1과 빼기 2는 원래 없던 식입니다. 그래서 보완해 줘야 되겠죠. 더하기 3으로 이렇게. 그리고 2 루트 x 빼기 1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y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z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주면 여기서 얘를 만약에 x라고 보고 얘를 y라고 보고 얘를 z라고 본다면 얘는 x제곱이죠. 얘는 y제곱이고 얘는 z제곱이 될 겁니다. 이걸 그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x제곱에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에 넘어오면 이걸 넘기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z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z 플러스 3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 3 중에서 플러스 1을 묶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x 빼기 1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2y 3 중에서 1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y 빼기 1의 제곱 되겠죠. 그럼 나머지 나머지 1 남은 거 묶어주게 되면은 z-1의 제곱은 0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제곱에서 더했는데 0이 됐다는 소리는 셋 다 0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x1, y1, z1이다 라는 소리겠죠. 되겠죠? 자, 그러면은 x가 원래 뭐였죠? 루트 x 빼기 1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1 된다는 소리는 x가 2라는 소리겠죠. 그 다음 얘가 1 된다는 소리는 y가 3이 된다라는 소리일 거예요. 그 다음 얘가 1 된다는 소리는 z는 0이다 라는 소리겠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끝난 겁니다. 그러면 x의 11제곱이니까 2의 11제곱에 그 다음에 빼기 41 곱하기 3 z는 0이니까 날라가겠죠. 자, 계산하면 얘가 2048이 나올 겁니다. 거기다가 123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답은 1925가 나오는 겁니다. 되겠죠? 이 문제의 핵심은 루트 안의 식을 변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쪽 식을 변형해서 이 식의 모양과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줘서 문제를 풀어나간다 라는 데 있는 겁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함수와 원 보이시죠? 이 둘러싸인 부분을 3개가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걸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미리 그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작은 부분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가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S1입니다. 제일 작을 거니까 여기가 이제 S2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쪽 부분이 S3가 될 겁니다. 그죠? 이런 관계가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의 넓이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럼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좀 잘라 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자르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x제곱이다라고 하는 함수와 루트 마이너스 x라고 하는 함수가 전혀 별개의 함수가 아닌 거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루트 x 이렇게 그려지겠죠. 역함수, 이거의 역함수가 루트 x죠. 이걸 y축 대칭 이동한 게 얘입니다. 그죠? 그럼 이 휘어져 있는 정도와 이쪽이 휘어져 있는 정도가 똑같을 겁니다. 되겠죠? 그럼 무슨 말이냐? 지금 요 지점 보이시나요? 요 지점, 요 두 지점을 구해보게 되면은 수평하게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1로 똑같게 돼요. 중심이 0,1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잘라보세요. 이렇게 잘라보게 되면은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렇게 잘라봤을 때 요 부분 넓이 보이시나요? 이 부분의 넓이와 같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가. 자, 그러면 잘 보세요. S1과 S2를 더하는 거죠. 원래는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더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칭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를 잘라서 이쪽으로 옮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S1 더하기 S2라고 하는 이 넓이는, 자, 이렇게 표시해 주겠습니다. S1 더하기 S2는 이 부분이죠. 자, 원이 이렇게 있고, 그죠? 여기 딱 잘라서 이 부분입니다. 여기, 그죠? 그러면 S3는 어딘가요? 자, S3는 똑같이 이렇게 해서, 그죠? 여기 해서, 자,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요 부분의 넓이가 S3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요거.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은 이 반원의 넓이와 요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면 되겠죠. 그게 S3입니다. 그러면
S3는 반원의 넓이, 반지름 1짜리인 반원의 넓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 이 삼각형 넓이는 요걸 밑변이라고 보면은 2, 요걸 높이라고 보면 1이죠. 그러니까 더하기 1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S1 더하기 S2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S1 더하기 S2와 S3를 더해버리게 되면 파이죠. 그럼 파이에서 전체 넓이 파이에서 요 S3를 빼버리시면 됩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파이 마이너스 S3 2분의 파이에 더하기 1. 그래서 S1 더하기 S2는 2분의 파이에 빼기 1이 될 겁니다. 이때 여기서 이걸 빼라 라는 이야기죠 지금. 그러면 없어지고 답은 2가 나올 겁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요?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걸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 이 그래프를 y축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그죠? 요 부분의 넓이와 그죠? 여기서 생기는 요 부분의 넓이, 요 부분의 넓이가 요거랑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옮겨서 S1 더하기 S2를 구한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되겠죠?